알튼 TV 강량입니다. 오늘도 우리 저 마스코트 희락이랑 같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해. 자, 이제 희락이도 옆에 가고. 짜짜짜. 오늘은 새 칼럼으로 획일적 평등에서 자유를 찾자. 불가능하다. 획일적 평등에서 자유를 찾게 될 경우에 전체주의가 먼저 온다 하는 내용의 칼럼이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바처럼 이게 한 5, 6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때 그것도 초기에 쓰여졌던 칼럼들이라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조금 핀트가 안 맞는 게 있지만 지금도 지금 이재명이 또 이제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참 여러 가지 아무튼 복잡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주 내용이 뭐냐 하면 인터넷 시대에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위 인식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맞닥뜨리는 플레이스 항상 장소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근데 우리는 뭐 거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그냥 하루살이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항상 이제 시간이 뒤로 가진 않고 앞으로 가면서 우리는 소위 모탈, 결국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는 길게 봐서 그렇지 일종의 죽는 날을 기다리는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소위 마르쿠스 키케로가 얘기했던 메멘토 모리, 인간이 인간답게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위 신으로부터 받은 또는 양심의 소리에 이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종의 이제 선하고 소망스러운 그런 존재적 가치를 인식하려면 항상 우리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면 된다라는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죠. 하기야 암만 기억나는 게 재벌이 이병철, 이건희, 워렌 버핏,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가 또 재벌이 됐는데 이런 사람들도 사실 굉장히 사실 이 사람들 라이프 스타일은 아마 즐겁지 않았을 거예요. 보통 보세요. LG 선친도 그렇고 재벌들이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고 굉장히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지만 그 나름대로의 또 엄청난 많은 고민을 고뇌와 이런 것들을 이제 끌어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보다도 수명이 더 짧은 그런 상황을 내죠.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그런 사람들조차도 메멘토 모리, 그러니까 죽음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어떤 건전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그다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결국은 이제 그 인생에서의 이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잘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과 그다음에 질투심, 시기심 그리고 아주 야수적인 본능이죠. 남들보다도 뛰어나고 싶은 그런 어떤 욕망, 더 가지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을 온전치 못하게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권력욕이죠. 권력욕.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계몽주의 시대를 지나서 건대 국가를 만들고 소위 국가가 이제 생기고 사실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가 저도 이제 지난주에 잠깐 일본을 다녀왔습니다만 국가와 국가를 넘어다닐 때 이제 패스포드 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권의 힘이 굉장히 세죠. 제대로 안 되면은 다른 나라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그레이션 프로세스
그 이제 저희 통관 절차가 여러 가지 까다롭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질병에 대한 쿼런틴 그런 뭐 조사도 해야 되고 상품 이런 것도 조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기 이제 인간 소속이 어디냐 이런 것뭐 범죄 행위가 있나 국제 뭐 이런 저런 연관이 있나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야 이제 소위 들어갈 수 있는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근데 돌이켜 봅시다. 그 패스포트가 생긴 게 얼마나 됐을까요? 국가가 생긴 게 얼마나 됐을까요? 한 17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처음 패스포트가 생긴 거는 소위 이제 저는 이게 산업혁명이 뭐 그야말로 뭐 지금 뭐 컴퓨터 혁명, AI 혁명 이런데 산업혁명이야말로 뭐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인간의 그 라이프 스타일, 인류의 그 어떤 진행 방향을 완전히 돌려버렸던 획기적인 유일한 혁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에너지 혁명이죠.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에 의해서 이제 전기 기관차가 나오면서 소위 유럽에서도 뭐 유럽이 그렇게 서로 멀게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따닥따닥 붙어 있는 여러 나라들이 공존하고 있는데 그 나라조차도 말 타고 다니기는 참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전기 기관차가 나오면서 소위 국경이 이제 더 확실해지고 그때부터 패스포트라는 게 나옵니다. 그 패스포트 안에 이제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귀하의 나라에서도 우리나라가 이 시민에게 해주는 혜택만큼 별 지장 없이 잘 보호해 주기 바란다 하는 내용으로 패스포트가 이제 좀 통용이 됐던 거죠. 그것도 이제 뭐, 그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서구 중심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고, 아시아나 라틴이나 아프리카에서 이제 국가가 제대로 서고 패스포트가 이제 인정되는 시기는 뭐 거의 2차 대전 후라고 봐야죠. 그러니까는 이 국가가 국가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한 적도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 굉장한 그 기술 혁신과 소위 이제 인지 과정에서의 새로운 변혁에 의해서 국가 자체도 지금 굉장히 이제 허물어지는 뭐 세계화니 이런 것으로 인한 뭐 지구촌이니 이렇게 돼 이제 허물어지는 시대가 왔는데 그렇게는 잘 안 될 거예요. 이제 반증하는 것이 이제 일종의 이제 트럼프의 등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과거 같으면은 지구의 지름이 얼마죠? 지구의 지름이 한 1만 5천 킬로미터 더 되나요? 그 정도 되거든요. 1만 5천 킬로미터.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미국을 가려면 동부 쪽에는 한 14, 5시간 타고 가야 되고 비행기를 서부 쪽에는 샌프란시스코나 LA는 한 뭐 11, 2시간 정도 타고 가야 되는 그 정도 되면은 이제 한 10,000킬로 되나요? 그 정도의 이제 대륙간을 넘어가는 그 거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저도 이제 뭐 요새 이제 그 생각하는 게 이제 좀 답답하고 나라나 이제 소위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이런 현실이 좀 답답하고 해서 어 짧게 처음에 한 2박 3일 일본을 갔다 왔더니 우리 희락이가 그 분리 소위 그게 있어가지고 얘가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그거를 바로 잡는데 한 열흘 걸렸어요. 열흘 걸려서 이제 안 되는구나 해서 이제 그 1박 2일로 이렇게 잠깐 이제 다녀오는 걸로 비행 시간 2시간 이내로 이렇게 좀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고독하게 외롭게 다녔지만 그렇지만 참 자유롭게 이렇게 다니고 지난주에도 이제 한번 아마 제 인생에서 마지막 방문이 아니겠어요? 교토를 다녀왔는데 또 이제 말이 좀 셉니다. 아무튼 올해 일본을 한 5번 갔다 온 것 같은데 짧게 참 이제 일본도 딱하게 됐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이제 애인이 이제 약해지니까 전 세계에서 뭐
이런저런 뭐 사람들이 다 관광객으로 몰려오는데 어마어마해요. 뭐 통계를 보니까 뭐 1년에 한 3천만 명에서 4천만 명이 일본을 방문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우리 반면에 이제 한국도 뭐 그렇게 인기가 없는 나라는 아니지만 일본에 비하면은 그 관광 수지가 엄청나게 적자죠. 그리고 이제 또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그 겉으로는 뭐 반일 감정이 있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 천재 그러니까 제일 많아요. 뭐 한국 사람, 뭐 대만인, 중국인, 그다음에 이제 미국인, 유럽인, 동남아인, 그다음에 이제 아랍, 하다못해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뭐 몰려오는데 그것은 이제 30년 동안 일본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갖고 있고 30년 전에 물가가 지금보다 더 싸져 버려야 되는 하여튼 성장 자체가 없었던 잃어버린 30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물가도 쌉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광객들만 보이지 현지 일본인 특히 젊은 사람들을 구경할 수가 없어요. 아마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잃어버린 30년에서 태어나가지고 계속 잃어버린 시대에 살아서 30대가 됐다면은 과거에 일본의 그 어마어마했던 그 산업 역량이라든가 그 국가적 지위는 한 번도 경험 못한 청년들이기 때문에 요새 거의 뭐 엑소더스 탈일본을 하는 게 붐이라고 합니다. 사실 뭐 여기저기 다녀봤지만 전방을 지키고 있는 뭐 오래된 수시집, 그다음에 이제 뭐 우동집, 라면집 그걸 지키고 있는 백발의 노인들만 주인장만 남아 있지. 거기에서 일하는 뭐 캐셔라든가 뭐 점원이라든가 이 모든 사람은 뭐 아랍 아니면은 동남아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또 어디서 배웠는지 일본말을 또 기똥차게 잘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의 나라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일본의 소위 그 실버,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곧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이제 느낌이 들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버 세대의 어, 성장이 멈춰버린 나라의 그 뭐라 그럴까 애환이 그대로 묻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과거 이제 2차 대전 후에 쭉 성장했던 일본의 그 문화적인 저력, 그다음에 일본의 대도시들이 갖고 있는 그 저력, 그 축적된 문명의 이제 에너지는 뭐 지금 뭐 대한민국과 비교해도 뭐 대한민국이 절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문명의 그 저수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이제 아마 그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한번 보고 싶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교토를 갔더니 뭐 완전히 외국인 천지인데 그 친절한 일본 사람들이 혀를 내두는 거예요. 근데 제발 그만 오세요. 그러면서 이제 교토 사람들이 굉장히 불친절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좀 그만 좀 와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은 죽기 전에 그 일본의 교토라는 뭐 우리야 중국 사람이 동양권에서야 뭐 사찰이 있고 이런 거 뭐 다 뭐 대동소이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은 이제 뭐 아프리카나 라틴이나 뭐 유럽 이쪽에서는 그게 이제 대단한 하나의 문명의 신비함으로 등장하니까 교토에 그렇게 몰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어, 미국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가 소위 인구 구조가 그러니까 빈부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심해졌는데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어마어마하게 빈부 격차가 심해졌는데 마치 그 이제 소위 그 중산층이 많고 튼튼할수록 그 국가가 튼튼하고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제 중간이 뚱뚱한 이 항아리 모양의 이제 인구 분포가 굉장히 이제 바람직한데 지금은 거의 호리병처럼 됐어요. 호리병. 중산층이 다 없어지고 그냥 밑에 있는 빈민층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 위에 또뭐이뭐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한 건 잘 잡으면 상당수의 또 이제 그런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회 구조에서는 국가가 잘 성장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떠오르는 게 워렌 버핏인데 그 뭐 수십 조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혼자 돈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은 뭐 10끼 먹습니까? 20끼 먹습니까? 그 사람도 3끼 먹고 그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개인이 많아졌는데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역량은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돈을 끌어안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디지털 숫자 놀이만 하는 거고 그걸 이제 주식으로 돌려가지고 그쪽 세상만 이제 돌아가는 금융과 주식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삶은 우리 이제 민초들이 인간 그러니까 서민들이 살아가는 게 훨씬 더 넓고 크고 많은데 거기에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 돈이 다 그렇게 많이 풀린 코로나 시대 때부터 풀린 돈이 한쪽으로 다 몰려 있고 그 몰려 있는 돈은 금고 안에 또는 뭐 통장 안에 디지털 안에 숫자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서민들, 민초들한테는 돈이 없어가지고 끼니를 굶을 만큼 힘든 거예요. 이제는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인플레까지 오고, 그다음에 이제 물가가 이제 뭐 폭등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는 더 서민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 얘기가 또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그 산업을 만들어서 산업에서 그 고용을 창출해서 그래서 이제 중산층을 넓히자 하는 게 이제 트럼프의 주된 그 포인트예요. 보니까 며칠 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중산층을 늘려야 된다 하는데 혹시 뭐 그런 어떤 트럼프가 갖고 있는 어떤 경제 정책이나 그런 그 미래에 대한 전망을 읽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뜬금없이 하는 얘기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말은 맞죠. 중산층을 넓혀야 돼. 그러니까는 제조업을 늘려서 산업 구조를 더 많이 확대시키고 고용을 창출하고 해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무슨 뭐 돈을 준다고 해서 뭐 이제 그 아이들을 많이 낳거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고용 창출이 돼서 안정된 산업 기반 하에 안정된 고용이 이루어질 때 그때 이제 소위 뭐 결혼도 많이 하고 아이도 많이 낳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상적인 국가 성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지난 30년의 세계화니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다 디지털화 되어 버리고 그리고 이제 기업들은 또 이런 전체적인 사조를 고려를 한다면 지금 뭐 지켜보기에는 한국 경제가 뭐 돌아가나 싶기도 한데 사실은 지금 뭐 속으로 골마 터져서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제가 경제학자는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정말 극복하기 쉽지 않는 그런 경제적 그 쓰나미가 한번 오겠다 하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30년 동안 뭐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이제 경제라는 것도 정치와 똑같이 정치를 통해서 이제 소위 그 국민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잘하는 사람은 한 번 더 밀어주고 못하는 사람들은 다시 이제 갈아치우는 그런 것처럼 경제도 이제 소위 상승기가 있고 하락기가 있고 해서 이제 각 정제가 갖고 있는 스스로의 모순을 스스로의 문제로 이제 해결을 하는 그런 어떤 그 상승작용과 하락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전 세계가 하나가 되면서 그냥 이빨로 안 되는 건 잇몸으로 씹고 이렇게 저렇게 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터트려서 수술을 해서 그걸 처방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전부 그냥 그걸 땜빵만 해가지고 마치 이제는 수건 돌리기처럼 어느 순간에 한 사람 한 곳에서 터져서 그것이 이제 전체가 매몰되는 그런 어떤 순간이 오지 않을까 하는 어떤 위협의식을 지금 많이 갖게 됩니다. 아무튼 간에 그러면 그 이런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처음에 얘기했던 그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스페이스, 아니, 플레이스, 이 장소에 대한 사람들의 이제 인식이 그 인터넷이나 이런 그 소위 스페이스 공간을 얘기하는 가상현실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뭐 정치 사상도 수, 열린 사회,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수가 곧
그 권력이죠. 그러니까는 다수결의 원칙이 왜 위험하냐 하면 만약에 10명의 사람이 있으면 다수결로 하면 6대 4로 4명이 이제 제거됩니다. 6명이 남으면 그다음에 4대 2로 2명이 제거가 됩니다. 4명이 남으면 3대 1로 1명이 제거가 됩니다. 3명이 남았을 경우는 2대 1로 또 1명이 제거가 됩니다. 결국 한 명 한 명 1대 1의 대결 구도에서 다수결은 딱 한 사람만이 살아남게 돼 있는 그런 정글의 법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다수결로만 간다. 민주주의가 수를 앞세우는 다수결의 원칙이 바로 민주주의의 주다, 기둥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만 남습니다. 다 제거되고 그 하나가 뭘까요? 그게 전체주의 사회죠. 하나가 되는 세상. 그러니까는 이제 그 현실 어떻게 뭐 이런 말을 해서 이제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 시장이나 건설 현장이나 이런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그 플레이스, 장소에 대한 관념이 삶에 대한 생존에 대한 인간에 대한 그 생각들이 굉장히 단호하고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런 반면에 그냥 뭐 히키꼬모리나 그래요. 집에서 앉아가지고 상상의 나래만 피는 컴퓨터에서 게임만 하는 친구들의 스페이스, 공간은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관념적이고 비정상적인 게 많죠. 근데 그렇게 빠져들고 들어가면 자신의 삶을 이제 자신의 세상을 그 스페이스 안에 그러니까 공간 속에 자신의 삶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가상현실에서 이제 삶을 사는 그런 어이없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런 어이없는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사회가 굉장히 이상하게 돌아가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인권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이제 인권 지상 최고주의로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이제 지금 뭐 미국에서도 문제고 뭐 유럽에서도 문제고 전체적으로 뭐 political correctness PC가 나오고 마이너리티 로가 나오고 아무튼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이민 난민 문제도 나오고 해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등장하고 하는데 이런 인권 지상주의로 인해 가지고 사람은 다 고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남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천부적 권리를 타고났다. 그래서 뭐 장애인들도 날리고 뭐 소외계층도 날리고 노인네들은 날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차를 몰고 가면 보통 신호등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파란불에는 차가 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길을 건너는데 그 사람들이 그 파란불, 빨간불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건 뭐냐면 내가 지존의 존재인 내 인간이 걸어가는데 차는 파란불이든 빨간불이든 그냥 나를 피해서 서야 된다는 그런 억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사회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뭐 그런 상황으로 지금 돌아가니까 이제 이 소위 이재명을 비롯한 이 좌익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그 이제 소위 주권자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주권자라 이름으로 이제 우쭈쭈 해줘가지고 이 사람들의 명령을 들으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꼬시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다 평등하다. 평등하니까 이 획일적 평등 사회에서 소위 자유도 자유분방하게 가질 수 있다. 아니 획일적 평등이 일반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그거는 니나 내나 똑같다는 거고 다 그 수의 논리 그 숫자의 논리에 의해서 비율을 맞춰 가지고 똑같은 비율로 공산사회죠. 논아야 하는데 거기서 개인의 자유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제 거짓말이죠. 획일적 평등 사회에서 자유를 만끽하자 할 수 없죠. 만끽한다. 그러니까 그 너네들의 자유에 의해서 전체주의도 한번 시험해 보자. 이렇게 슬쩍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위 현실에 대한 관념이 사라지니까 플레이스에 대한 그러니까 유니폼도 안 입고 그냥 뭐 군인이 군인답지 않고 경찰이 경찰답지 않고 뭐 이런 거예요. 학생이 학생답지 않고 선생이 선생답지 않고 그러니까는 현장에 대한 그 플레이스에 대한 딱
하나의 시그널은 뭐냐면 우리가 학생이 학생복을 입듯이 유니폼을 입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시그널이거든요.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신호가 파란불, 빨간불이 있듯이 그 신호에 따라서 우리가 계약을 맺고 그걸 지키는 약속을 지키는 그게 하나의 시그널이거든요. 그게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완전히 이제 뭐 기준이 없어지는 거죠. 기준이 없으면 뭐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는 태초에부터 지금까지 가장 기초적인 사회 집단이 뭐냐면 가족이에요, 가족. 이것은 이제 어떤 체제든지 그건 부서지지 않고 남아있는 그런 하나의 소규모 조직인데요. 이게 지금 흔들립니다. 물론 이제 이미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는 가족도 많이 흔들려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전체에 대한 부속품으로서의 인간이 있는 거지. 소위 부모 자식 간의 어떤 애정을 갖고 자신의 자유와 개인의 의지를 갖고 있는 그런 개인으로서의 그 존재는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개인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보면 individual인데 undividable 질 수 없는 하나의 개체예요. 이 나눠질 수 없는 이 개체들이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갖고 생각과 행동을 해 나가는 사회가 바로 시민사회예요. 시민사회. 그러니까는 개인 자체가 없어지고 플러스 시민사회가 없어지니까 이것은 하나의 고도로 소위 조직화된 관료 조직하에 하나가 전체가 되는 전체주의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계획경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계획해서 그 지시에 따라서 행동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관료주의가 득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로멘크라투라라 그러죠. 소련의 관료제를 그 소수의 이제 소위 기준과 질서가 무너진 사회는 시민사회 자체가 이제 뭐 존폐 위기에 서 있는 이런 사회는 일종의 자연 상태죠. 어쩌면은 사회적 자연 상태를 지금 대한민국이 형성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사회적 자연 상태 또는 민주적 자연 상태. 민주파리 해가지고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공화주의, 자유주의, 그 민주주의 이 세 개의 정치 체제가 혼합적으로 굴러가는 게 자유민주주의라 그랬는데 공화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안에 가장 키워드는 소위 법치예요, 법치. 근데 이제 법치가 지금 무너지고 이 도법치를 이용해 가지고 소위 법파라치들이 어마어마한 또 소위 자익들의 그, 전체주의를 향한 이런 음모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인권을 존중하는 그 자유평등 박야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의 세 가지 키워드가. 그래서 인권이 존중되다 보니까 그 법치라는 것은 아무리 흉악한 연쇄살인범이라도 잡아다가 바로 적결 처분하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씻기고 옷 입혀가지고 법정에 세워서 1심, 2심, 3심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온정한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데 그 과정을 이제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아, 우리 공동체가 법치를 위해서 이런 노력과 이런 어떤 헌신을 하는구나 하는 게 이제 소위 선순환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이런 그 소위 반대한민국적 전체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소위 자유민주주의가 부여하는 법적인 지위를 악용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법치를 망가뜨리고 공동체에 사는 국민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게 이제 또 스페이스와 그 플레이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플레이스에서 일어나는 그 삶을 위한 인간들의 헌신과 노력과 고통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제 그 기준을 잃어버리고 스페이스 공간 속으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토시 하나 갖고 그걸 걸고 넘어져 가지고 이게 아니다 저게 아니다 해가지고 소위 그 법의 심판을 연기하고 왜곡시키고 뭐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년째입니까?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 반면에 이제 지네들의 개인으로서의 법으로서 존중받아야 될 소위 자신들의 권리는 그냥 막 두 배, 세 배 불려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소위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완전히 거부할 수 없는 정말 그 삼척동자도 이해할 수 있는 그 현장에서의 현실감이 법치라는 어떤 그 고귀한 통로 속에서 왜곡되고 조작되고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다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되는 겁니다. 그 법치가 살아야 개인도 살고 개인의 가치가 살고 법치가 살아야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 입헌민주주의가 살고 법치가 살아야 공동체가 살고 법치가 살아야 공동체 내에 국민들의 애국심이 살아나는데 이 법치가 지금 이재명이라는 이 조국이라는 이 전체주의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지금 땅에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사람들은 뭐 그냥 그뭐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지 아니면은 기득권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이까지 세상 그냥 살아도 그만 안 살아도 그만 자포자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그 소위 그 혁명적인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그 광기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촛불이라는 그 어이없는 혁명 시도에 의해서 한번 피맛을 봐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뭐 시도 때도 없이 탄핵이니 혁명이니 뭐 촛불이니 이걸 또 들고 윤석열 정권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이 좋든 나쁘든 윤석열이 잘하든 못하든 간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위치를 소위 말해서 혁명이나 촛불이나 이런 광장의 논리로 그것을 꺾어서 없애버린다면 이거는 73년간, 75년간의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이 세력들이 그 이유 하나로만 봐도 반 대한민국 세력들인 거예요. 반 이승만, 반 박정희, 반 1948년, 반 대한민국 혁명 세력이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위 그 플레이스와 스페이스라는 차이를 갖고 지금 이제 소위 컴퓨터 시대에 인터넷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인식 구조의 차이에 의해서 이제 세상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하는 것과 그리고 이런 변화 과정을 전체주의자들이 위선과 기만, 사기와 거짓말로 똘똘 뭉쳐져 있는 이 양아치 깡패 같은 전체주의자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광고를 해드리면 우리 뽀로로가 일이 좀 많아져서 일주일에 2번 업로드를 해서 이제 인라이튼 TV를 올렸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 날 한 번 업로드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참고하시고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